네, 안녕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엔테이션과 고득점 전략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김용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제 소개를 간단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위포트에서 NCS 필기와 대기업 인적성 강사를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합격의 법학원에서 피셋 강의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저는 피셋을 3년 연속 합격한 경험도 있고, 거기에다가 NCS 기업별 강의 교재도 다수 편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하우를 삼아서 여러분들께 좋은 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NCS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NCS는 이제 총 10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제가 붉게 체크한 부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요 출제 재능 영역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맨 위에 있는 의사소통, 수리,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이 세 영역을 중점으로 하되 나머지 대인관계 조직위의 직업윤리도 조금씩 병행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본적인 전형 절차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발 인원을 보시면 사무직과 기술직, 꽤 지금 많이 선발을 하고 있죠. 세부 직무별로 선발하고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필기를 보기 이전에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해야겠죠. 서류 세부 전형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는 앞으로 직업 기초 능력 평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을 일단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필기 전형 중에서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직업 기초 능력 평가가 NCS 기반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주요 세 가지 영역과 부수되는 세 가지 영역이 출제된다. 그 부분이 시험 범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필기 시험이 사실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수행 능력평가와 인성검사까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고득점자 순으로 2.5배수 선발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같이 하게 될 직업 기초 능력 평가가 6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각각 점수에 대해서 40점 미만은 꽈락으로서 탈락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부 영역별 유형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소통 영역은 4가지 능력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국어 영역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리 능력도 역시 4가지이지만 이 부분은 수학, 산수와 사칙 연산과 같은 부분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이 있는데 이 부분이 추리 능력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인관계 조직 2의 직업윤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상식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이 6가지 영역 모두 다 실제 공기업의 현황과 관련된 사업과 같은 부분들이 주 분야 주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NCX를 고득점하기의 기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문제 자체가 얼마나 나오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기본적으로 70문항 70분으로 잡아놨는데 이거는 사실 작년 상하반기 시험 기준이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6가지 영역이 모두 출제가 돼 있어요. 물론 앞에 주된 3 영역이 많이 출제가 되어 있는데 이번 공고에는 그 점이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제가 공지사항과 FAQ를 찾아봤는데, 먼저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70문항 내외 70분 내로 출제가 된다라고 했지만 출제 문항과 시간이 변동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출제된 영역도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능력 중심으로 하되 기타 영역을 연계한 문제 역시 포함될 수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간이 1분당 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산술적으로 단순히 한 문제를 1분 동안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놓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0문제를 모두 풀어야 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이나 수리, 문제 해결 등 영역 자체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최근 경향을 보시면 이런 영역들을 초월한 통합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특히나 문제 해결과 수리 또는 의사소통과 수리가 연계된 문제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기본 전략은 투트랙 전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트랙 전략이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로 나는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고 조금 많이 풀어서 정답률을 조금 낮추더라도 최대한 많이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90% 전략, 즉 63문제 정도를 풀어서 90%의 정답률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70문제 중 약 57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나는 빨리 풀지 못해. 조금 천천히 풀더라도 정답률을 높여서 다 맞춰버리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80%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풀었던 56문제를 모두 다 가져가는 전략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를 시간 내에 먼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 들어가기 앞서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으로 말하면 90% 전략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63문제를 어떤 거 풀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역으로 우선적으로 풀지 않아야 할 7문제를 골라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작년 상하반기 기준으로 오답에 대한 감점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안심하고 문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역별로 주요 포인트, 특히 주로 나오게 되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의사소통 능력, 기본적으로 장문의 지문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보는 키워드 독해를 하셔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수리 능력, 기본적인 여러분들 사칙, 연산,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을 할 줄 알면 되고 더구나 자료 해석 같은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표 해석 시 제목, 단위, 항목, 각주 정도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명제, 역, 이, 특히 대우관계가 중요하겠죠. 3단 논법, 그리고 사고력 테스트에서 경우의 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영역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제의 형태에 대해서 제가 나눠봤는데 먼저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는 문제의 길이가 짧은 단문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문제의 지문이 긴 장문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단문형 문제는 주로 어휘나 문법, 사소한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도 크게 높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유형이고 이에 반해서 장문형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가 문장 자체가 호흡이 길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 장문형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겪게 된 유형이 일치부합, 주제찾기, 접속사 연결, 화자들의 반응 등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특히나 해당 공기업과 관련된 지문이 출제되기도 하지만 예외적으로 철학, 과학 등 생소한 주제가 출제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넘기셔서 시간 확보를 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세트형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장문형 문제에 단문형, 즉 어휘나 문법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 지문을 통해서 2문제 이상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간 관리에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리 능력이죠. 영역별로 제가 나눠봤는데 기초연산, 단순한 사칙 연산이고 특히나 방정식 문제, 여러분들이 식을 설정하기 중요한데 만약에 식을 설정하기 어렵다라면 일단 이런 유형도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기초통계, 통계 개념, 평균이나 가중평균 같은 거를 주로 물어보게 되지만 개념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역시나 일단 넘어가서 시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로 도표 해석.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수리 능력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도표 해석 문제를 볼 경우가 가장 많게 돼요. 이 경우도 자료량이 많기 때문에 자료량이 많은 데다가 비율의 전환까지 물어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조금 후순위를 둬가지고 풀 필요가 있겠죠. 도표 작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일반적이고 쉬운 유형 같은 경우는 풀어야겠지만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표를 차트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역시 넘어가서 시간 확보를 미리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문제 해결 능력인데 문제 해결 능력은 크게 사고력 영역과 문제 처리 영역으로 나뉘게 돼요. 먼저 사고력 영역은 명제라든가 진실 혹은 거짓 또는 논리게임에 관한 문제가 정형화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패턴을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면 넘어가야 되지만 정형적인 패턴이라면 풀어야겠죠. 두 번째로 문제 처리 영역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공기업의 실무와 관련된 지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면 풀어야겠지만 처음 보는 실무에 관한 내용이라면 일단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역시 세트형 문제는 가급적 푸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방법들을 토대로 결국에는 시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강약을 두셔서 전략적으로 문제를 접근하셔가지고 문제를 잘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고득점 전략이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강의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OT 저와 같이 했고 앞으로 유형별 공략과 실전 모의고사를 하게 될 텐데 유형별 공략 중 의사소통 능력과 수리 능력은 저와 함께 할 것이고 문제 해결 능력 이하 영역은 윤지훈 선생님께서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의 특징이 여러분들이 비교적 어려워하지 않는 의사소통보다는 조금 까다로워하는 수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1회와 2회 나눠서 진행이 되겠지만 모의고사 문제 자체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역별로 나눠서 강의 역시 진행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윤지훈 선생님만을 믿고 따라와 주시면 고득점도 문제 없으리라 자신합니다. 이상 강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